원희룡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제16, 18대 국회의원과 제37, 38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UCLG SPC의 대표 회장 등을 역임했다. 원희룡은 귤재앙, 보거룡 원희룡, 분수인지장애 등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17대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위를 하는 기록을 세우는 등 끊임없이 대권 잠룡으로 여겨져 왔다. 20대 대선 국면에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획위원장을 맡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국토부 장관 사임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을에 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964년 2월 14일 제주도 남제주군 중문면 중물리, 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내 14대째 살고 있는 원조원씨 토박이 집안에서 아버지 원흥도 1934, 15. 어머니 김춘년 슬하에서 이남 사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창시절을 제주도에서 보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집안에 전기불이 안 들어왔다고 한다. 1년에 쌀밥이나 고기 반찬은 구경조차 못해봤고 찢어진 고무신을 신고 다녀야 했을 정도로 가난한 집안 형편이었다. 원희룡의 부친은 과자 가게, 배추 장사, 농약상, 신발 가게, 책방 등 여러 사업을 전전했지만 잘 안 되어서 온 가족이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기도 했고 같은 동네에서 이사만 10번 넘게 다녀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서점을 하다가 관둔 덕에 집 한켠에 쌓인 재고서적을 원없이 많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1. 어느 날은 술 취한 빚쟁이가 집에 들이닥쳐서 마루에 칼을 꽂고 부모님을 독촉하고 협박하는 모습을 훔쳐봐야 했다. 그때 가난이란 게 무엇인지 처음 실감하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해보고자 공부를 시작하였다. 1976년 2월 서귀포 중문초등학교, 1979년 2월 중문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는 제주 시내에 있는 제주제1고등학교 25회에 진학하게 돼서 긴 거리를 통학해야 했다. 제주제1고등학교 재학 시절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치른 12차례의 시험에서 모두 수석을 차지하며 기대를 모으던 중 1982학년도 제1회 대학 입학 학력고사까지 수석을 차지한 것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다. 더욱 대단한 것은 그가 살던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낙후된 곳이었단 점이다. 대도시의 내로라는 명문가의 학생들이 우수한 인프라 속에서 공부하는 상황에서 원희룡은 과외 한번 받아보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3. 당시 인터뷰 영상 전국 수석의 단골소감 유행어가 된 유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라는 말을 최초로 발언한 원조 공부의 신이자 제주도가 낳은 천재라고 불린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82학번 내 수석으로 입학하면서 장차 대한민국을 위해 막스 베버와 같은 법사회학자가 되고 싶다. 에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력고사 전국 수석까지 가히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82년 대학 진학 이후 신군부 독재의 포갑적 정치 현실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깨닫게 되었다. 대학 1학년 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이 중심이 된 지하서클, 사회복지연구회에 가입해 체계적으로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사회의식에 더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다 서울대학교 구내에서 전경들의 여학생 추행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분노하여 항의 시위에 참가하게 되었고 호주머니에서 시위 관련 유인물이 발견되어 관악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며칠 구금되었다가 훈방 조치가 되긴 했지만 학교로부터 유기정학을 받게 된다. 당시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생의 유기정학 조치는 대학가에서도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다고 한다. 2학년 때는 공법학과로 전공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8년간 본격적인 운동권의 길을 가게 되는데 1984년에는 대학 동기 4명과 함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오거리에서 노화견대 데모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구속이기를 맞기도 하였으며 당국의 주목 대상이 되어 몇 차례 경찰 수배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 무렵 여학과 노동운동에도 뛰어들었는데 구로공단의 한 교회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여학을 했으며 인천의 금속공장 등지에서 노동자로 위장 취업을 하여 하루 일당 2,900원을 받으며 삶을 살아갔다. 왜 주체 사상이 아닌 노동자들 입장에서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여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지만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을 보고 사상적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재적과 복학을 반복하며 졸업할 시기에 이르자 사회인으로 일해보기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법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1990년 말에 시작해 2년밖에 안 되는 준비기간 동안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패스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24기에서 최상 6원인 5등의 성적으로 수료했다. 사법시험 합격 이후 검사 및 변호사로 지내오다가 한나라당의 당내 혁신 차원에서 이회창 총재의 이른바 젊은 피수열로 1999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정계활동을 시작하였다. 2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지냈지만 정치활동보단 논란이 더 많았던 인물이다. 논란, 노상방뇨 후 음주폭행, 공무집행방해 논란. 사법연수원생이던 1993년 당시 29세 9월 15일 밤에 동료 일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채로 모가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려다 이를 나무라는 가게 주인을 집단 폭행하고 이로 인해 파출소에 연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경찰들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우리 사법연수원생들을 우습게 보느냐 라며 파출소의 전화 2대와 책상 유리 등을 부수며 1시간에 걸쳐 난동을 부려 신문기사에 오른 바 있다. 전두환 세배 논란. 2007년 1월 2일 이제 그만 갈등과 증오의 역사를 녹여가야 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연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찾아가 세배를 한 사건이 논란이 되었다. 이 일로 원희룡은 공식 사과를 하였다. 제주 4.3 사건 관련 논란. 2008년 1월 한나라당 재선의원 당시 4.3위원회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는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로 공격받자 당시 당 지도부가 소속의원 130명 전원의 날인을 일괄적으로 올려 모두가 일률적으로 발의자가 됐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엄연한 4.3 희생자 유가족 집안위기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도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식 농성 조롱 논란. 2017년 10월 22일 원희룡 지사는 제주제 2공항 추진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제주제 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농성 천막을 찾았다. 단식 농성 13일째였던 날 김경배 부위원장은 이에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하느냐라며 따졌지만 원희룡 지사는 제 2공항 추진 강행을 시사했다.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김 부위원장에게 원 지사가 웃으며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북미 정상 지층 막말 논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2018년 6월 12일 저녁 원희룡 후보는 유세중 북미 정상을 막말로 지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박의 비자림로 확장 공사 논란, 5등 공공원 민간특례 사업 논란,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 논란, 투기 방지 대책 미시행, 셀프용도 변경 논란, 제주 땅 고가 매각 및 재산 축소 신고 논란, 영리병원 개원 허가 논란, 허가 취소,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 및 패소, 제주 제2공항 관련 논란, 음주운전자 인사 지명 논란, 제주교육청의 부인 월 600만 원 채용 논란, 부인의 이재명 소시 오패스 발언 및 옹호 논란, 정치자금 후원회의 여동생 채용 논란, 피자 25판 기부 및 유튜브 홈쇼핑 방송 참여 유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발언 논란, 이준석을 향한 윤석열 정리 음해 논란,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비하 발언, 서울양 평고속도로 관련 논란, 전광훈 집회 참석 논란 등의 끝이 없는 논란을 낳고 있는 인물이다. 마지막으로 22대 전당대회 때 나와 역대 진흙탕 싸움을 만들기도 했다. 이상 원희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